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 지역인문학센터 특강을 맡은 김정희입니다. 저는 용인문화원에서 용인 지역의 문화 해설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들고 온 제목은 용인의 민속문화와 지역 축제입니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그들만의 고유 문화를 가지게 되었고, 그 문화는 그들의 삶에 융화되어서 민속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래서 민속에는 그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민족 문화가 내재되어 있고, 먼 조상 때부터 그렇게 이루어진 문화를 누리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용인에서도 오랜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온 민속 문화들이 있는데요. 이번 강의에는 용인 지역에서 사라졌거나 남아있거나 또는 지역 축제로 변화된 민속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용인의 민속 문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민속 문화의 개념, 그리고 용인 민속 문화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민속 문화란 어, 이 용인에서는 그 여러 가지의 민속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중에 그 민속 문화는 인간 생활과 결부된 신앙, 습관, 풍속, 전설, 뭐 기술처럼 민간에 내려오는 문화로 정의되어지는데, 이 켜켜이 모인 일상이 곧 민속이 된다. 이 말은 국립민속박물관장님이 말씀을 하신 건데요.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 민속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항유하고 있는 이 순간도 민속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속은 우리가 누리기는 하지만 쓰여지지 않는 역사이고요. 쓸 필요가 없는 역사이고, 심지어는 쓸 수도 없는 역사라고 합니다. 이 우리 민속에 관한 책으로는 제일 먼저 유득공님이 1749년에 서울의 세시풍속을 모아서 경도잡기라는 책을 편찬하였고, 1819년에는 김매순이라는 분이 서울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연중 행사를 기록한 여량세식이라는 책도 편찬이 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1849년에 홍성모 학자가 이 서울의 세시풍속을 다 모아놓은 경도잡기를 바탕으로 인해서 각 지방의 세시풍속과 연중 행사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더 많은 내용이 보완된 동국 세시기를 편찬했습니다. 이러한 민속은 학자마다 여러 범주로 나눠지지만, 보통은 이제 마을 의례, 세시 풍속, 그다음 민속놀이, 가정신앙, 관혼상대와 같은 평생의례, 설화나 민요, 노동요, 이런 것들을 담은 구비 전승과 그다음에 무속신앙 등으로 세분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의 민속도 마찬가지로 여러 분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용인의 민속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용인의 민속문화의 특성을 잠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용인도 경기도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농업적인 사회 구조를 기반으로 형성된 공동체 사회인데요. 따라서 많은 민속들이 농사력과 관련이 깊습니다. 용인의 많은 민속이 그 농한기인 정월 보름에 집중되어서 한 해의 농사를 잘 되기를 소원하는 이런 마음으로다가 집중되어서 나타난 놀이들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용인의 민속을 간단히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누락된 것도 많겠지만 대표성을 지닌 것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앙 같은 경우에는 마을 신앙이나 가신 신앙 또는 이제 무속 신앙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사당은 동네에 있는 성황당이나 성황당 같은 경우에는 산에 있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산신제를 지내는 당집, 산신당,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망태할아버지, 부뚜막신, 산신, 삼신할매, 성주신, 터주신, 뭐 문신, 측신, 외양신, 이런 것들을 믿었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액마기를 위해서는 이제 금줄을 쳐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문에 붙이는 이제 호랑이나 용 같은 그림의 문배도, 부적도 많이 쓰죠. 액마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동네 입구나 길에 장승도 많이 세워놓고요.
동짓날에는 팥죽도 먹었습니다. 굿도 많이 성행을 했어요. 용인에 이제 산들이 높은 산은 아니지만 산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산 밑에 그 점집들이나 아니면 만신들이 많이 있어서 이 굿을 많이 했던 기록들도 남아 있습니다. 이 용인에서 주로 시연됐던 놀이들로는 줄다리기, 쥐불놀이, 동해놀이, 지신밟기, 백중놀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거북놀이도 지금은 실존이 됐지만 거북놀이도 많이 연이되었던 흔적이 있고요. 답교놀이도 경안천 쪽에서 실현이 됐다고 합니다. 이외에 이제 계절에 따라서 농악도 공연하고 줄타기도 공연하고 연극도 대본을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극에 참여를 했고요. 노래자랑도 같이 이루어졌던 이런 용인의 민속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용인에 관한 민속을 다룬 문헌으로는 가장 최초가 조선의 향토오락이라는 곳에서 용인의 민속놀이를 소개를 했는데요. 그 이후로는 그 용인의 마을 의례라든가 내고장 민속에서 용인에 대한 민속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지만, 이 책들이 20년 전 책들이라서 지금과는 조금 다른 이런 면모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시에 따른 풍속도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뭐 설날이나 정월 대보름, 단오, 유두, 백중, 추석, 동지에 따라서 이제 각기 놀이나 풍습이나 음식들이 달라졌는데요. 이 중에 가장 많은 놀이가 성해졌던 것이 바로 정월 대보름입니다. 이때가 농한기이기도 하고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했기 때문에 한 해의 농사의 풍요를 짐작하기도 하고, 이제 한 해의 농사에 그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제 크게 마을 놀이들이 행해지고 의식들이 많이 치러졌습니다. 자, 이런 용인의 마을 신앙은 이제 마을 신앙과 가신 신앙과 이제 여러 가지들을 나누는데요. 그 중에 마을 신앙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을 신앙은 크게 산제사와 당제나 동제의 성격으로 지내는 이제 마을의 노고수, 장승 또는 공동 음물에 지내는 거리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 입구나 큰 길가의 언덕에 위치해서 길손에게 길 안내나 쉼터의 역할을 하는 선앙당에 지내는 선앙제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제 산제사를 살펴보겠는데요. 이 산제사는 산신제, 산제, 산고사, 산치사, 산치성 뭐 이런 말로도 불리는데, 산신에게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면서 지내는 마을 제사입니다. 마을 뒷산이나 마을에서 높은 곳에, 중요한 곳에 이제 당집이나 아니면은 자연석과 같은 제단을 마련해 놓고 보통은 10월 초하루에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마을 제사가 마을의 산신제가 이 상하동에 지석제라고 불리는 것에도 있는데요. 이 상하동에서는 마을 산신제를 드리기도 했지만 이 상하동에 고인돌이 있어서 이 고인돌에게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 고인돌은 두 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엎어지고 나머지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이 고인돌은 넓이가 약 3m에서 4m 정도, 높이는 1m가량의 그 지석으로 아래에 두 개의 돌이 상판석을 받치고 있는데, 여기에 지석할머니라는 신을 모셨다고 합니다. 마을의 수호신인 지석할머니에게 정성을 드림으로써 마을의 평안과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했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여자들이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금했지만은 한 2000년대까지만 해도 여자들이 구경하는 것까지는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하동이 개발이 되면서 원주민들이 마을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새로운 주민들이 가세를 했는데, 이 원주민들과 새로운 주민들이 화합이 돼서 2014년부터는 고인돌 향후회가 주관으로 인해서 지석제가 확대된 지석문화축제로 발전해서 2018년 구갈 레스피아에서 제5회 지성문화제를 했는데, 2019년에는 대지열병으로 인해서 아마 용인의 전 지역에서 축제를 못했고요. 2020년하고 2021년 이 두 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정문화재가 더 잘 큰 문화재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는 거리제입니다. 거리제는 음력 정월에 거리에서 지내는 제사를 말합니다. 거리에서 무슨 제사를 지내냐면은 고목이나 마을 입구에 또는 마을 중앙에 있는 공동 우물에 지내는 제사입니다. 우선 음력 정월에 마을에 들어오는 입구나 큰 거리에서 부정을 막아주는, 그래서 큰 탈이 없기를 비는 뜻에서 지내는 제사인데요. 보통은 산신제가 10월 달에 지내는 것에 비해서 거리제인 고목제나 정제는 음력 1월에 지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봉동에 있는 홍천말이라는 마을에서는 300년 된 느티나무가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해마다 5월 단오에 제를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신봉동이 지금은 아파트가 잔뜩 들어서면서 새로운 주민들이 참여를 했는데, 이 새로운 주민들도 이 새로운 그 느티나무 제에 참여를 해서 지금도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제사를 지낸 모습이 정평천에 있는 그림 벽화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가서 그림 벽화를 구경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삼 중릉리의 능말에 있는 느티나무 고사는 음력 1월 14일 날 밤 12시에 부녀의 주관으로 지낸다고 하는데, 보시는 PPT에 사진에 오른쪽 그림이 바로 이제 그 중릉리 느티나무 고사를 지낸 2021년에 지낸 모습입니다. 그 전에는 이 앞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났다 그래요. 근데 이제 느티나무 고사를 지내고 나서부터는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느티나무 정령이 이 마을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포구국 전대리에서는 음력 1월 15일 오전 10시에 상인 번영의 주관으로 지낸다고 하고요. 지곡동은 여기 산신제에 이어서 그 마을에 있는 장승이 있는데요. 이 장승이 모두 세 쌍이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 하나가 있고요. 마을 중간에 하나가 있고, 마을의 제일 상위 부분에 하나가 있는데, 이 세 쌍 모두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공동 우물에 고사를 지내는 정제는 마을 공동 우물을 청소하고 나서 드리는 제사이거든요. 근데 마을 공동 우물은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우물을 청소를 합니다. 두레박으로 물을 다 퍼내고, 그러고 나서 바닥이 나오면 바닥에 있는 오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치우고 난 다음에 물이 차서 흙탕물이 가라앉아 맑아지면 그 마을의 연장자 또는 마을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물맛을 보고 난 다음에 물맛이 괜찮으면 그 이후에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제나 고목제는 지금도 고사를 지내는 마을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마을의 공동 우물에 드리는 제사인 정제는 지금은 많이 사라지고 남아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마을의 공동 우물들이 마을의 중앙에 있는데, 길이 너무 좋잖아요. 중앙을 통과하는 길이 만들어지고 또 길이 넓혀지게 되면서 이 공동 우물들이 마을의 길 속으로다가 묻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수도가 보급이 되면서 공동 우물을 사용을 하지 않게 됩니다. 수도를 많이 사용하니까 공동 우물은 쓰임새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물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이 되지 않아서인지 공동물에 드리는 정제는 없어지고, 대신에 개인이 쓰는 우물이나 아니면 산제사에 드릴 때 제주를 마련하기 위해서 쓰는 샘물, 이런 경우에만 이제 정제가 남아 있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마을마다 거의 선앙당이 있었죠. 선앙당은 마을의 안녕을 지켜주기도 하고 잡기나 병을 막아주는 역할 외에도 이제 길손들의 안녕을 빌어주는 일을 하는데요. 또 먼 길에서 돌아오는 가족들을 배웅하거나 아니면 떠나가는 가족들을 배웅하는 이런 만남과 이별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마을 어귀에 선앙당까지 나가서 이렇게 먼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은 그리 낯선 풍경이 아닌데요.
이런 선앙당들이 1970년대 새마을 운동과 함께 전 국토를 휩쓸고 지나간 근대화 운동으로 인해서 대부분 그 역할을 다하고 사라진 경우가 많습니다. 마을길도 넓히고 하는 그 새마을 운동 노래 가사가 있죠. 거기에 뜻에 맞춰서 길이 확장이 되면서 길 옆에 있던 선앙당은 없어지거나, 아니면 길이 꼬부라진 길이 곧장 넓게 직선으로 바뀌면서 이 꼬부라진 길 옆에 있던 선앙당들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이목에서 또는 기억에서 사라져가는 존재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선앙당들도 많이 있습니다. 용인에는 석성산이나 부화산, 광교산, 마구산처럼 이렇게 높은 산들이 있는 주변 마을에, 또는 영남대로를 따라서 선앙당들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 석성산 밑에 있는 유림동 마을에 가시면 마을 꼭대기인 지장실 마을부터 마을 아래쪽인 아랫버드실까지 5개의 선앙당과 4수당의 장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웃 동네인 상하동의 민지궁 마을에도 3쌍이 있었다고 하고요. 마성리에도 선앙당이 있었으니까 석성산만 하더라도 아주 많은 선앙당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선앙당도 많은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역할이 없어져서 한쪽에 우두커니 서 있기도 하지만, 갈곡마을 선앙당처럼 이렇게 축제로 변화한 선앙당도 있습니다. 이 갈곡마을 느티나무는 그 원산면의 중릉마을의 느티나무처럼 그 앞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사람들이 이제 선앙제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앙제를 드리기 시작한 이후로는 이제 사고가 안 났다고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갈곡마을이 지금은 강남마을로 바뀌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원주민들이 이주를 해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앙당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선앙당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 날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주민들이 이제 몇 명씩 참가를 하면서 '아 이거 괜찮다.' 그래서 요거를 축제로 조금 더 이제 변화를 해서 새로운 주민들도 참여의 기회를 높이자. 이렇게 해서 지금은 갈곡마을 지석 느티나무 문화제, 이렇게 지역 축제로다가 변화가 돼서요. 2018년에는 그 구갈 레스피아에서 이제 선앙당 축제, 느티나무 축제를 드린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이 석성산 주변의 마을에서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이제 선앙당에게 제의를 거행했던 마을굿이 있습니다. 원래는 10월 상달 길이를 골라서 이제 대동굿, 마을에서 하는 큰 굿입니다. 또는 선앙굿이라는 이름으로 마을굿을 개최했는데, 이제 새마을 운동 또는 산업화 이런 물결 속에서 1970년대에 영동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이제 미신탑하다 이렇게 해서 마을 굿들이 많이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동굿도 같이 중단이 되었는데, 1992년에 이제 그 유성관이라는 무속인과 더불어서 지역 주민들이 할미성 대동굿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해서 해마다 대동굿을 지내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용인시 향토민속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는데, 해마다 이제 마가실, 지장실, 버드실, 민제궁의 선앙당에 제의를 올리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용인의 실내체육관이나 아니면 용인초등학교나 아니면은 지금처럼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에는 김양장 지역축제랑 결합을 해서 이 할미성 대동 예술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용인에서 가장 오래된 이런 축제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자, 이 용인에는 또 다르게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신이 같이 살고 있어서 그들이 우리들을 보살펴 준다고 믿었거든요. 그러한 신들이 아주 다양하게 어느 곳이나 존재할 만큼 수가 많은데요. 이렇게 집에서 모시는 신들을 가신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 가신 신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중에 가장 첫 번째 가신은 집의 가장 최고 신으로 모시는 성주신입니다. 모든 가신들을 총괄하는 일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 건물의 신이기도 합니다. 건물을 지켜주는 신이기도 하는데 집을 새로 지을 때 성주고사를 통해 모시는 신입니다. 그런데 이 성주신이랑 그 집의 가주랑 궁합이 안 맞으면은 모실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궁합이 맞는 다른 분한테 이제 대신 성주를 모시고 그 모신 분한테 이 성주를 산다고 합니다. 사면은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근데 뭐로 지급을 했냐면 금으로 지급을 했다 그래요. 이 금이 뭐냐면 금이 상당히 비싸죠 요즘은. 근데 그 당시에 금은 가장 귀중한 소금이었다고 합니다. 소금으로 지급하고 나서야 그 집의 새로운 가주인 진짜 가주가 그 집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성주신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거기에 마동석이 바로 이 성주신으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마동석을 몰아내기 위해서 아주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나왔었죠. 이런 집을 지켜주는 성주신은 근데 부정한 것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화재가 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사망을 하거나 이러면 집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모셔와야 되는데 그럴 때는 성주굿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성주신을 모셔오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집을 이사한다 이러면은 이제 그 모셨던 성주신은 산에 모셔가서 이렇게 잘 불태우거나 아니면 땅에 잘 묻어주고 그러고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건물을 지켜주는 게 성주신이라면은 집 터를 지켜주는 거는 터주신에 해당합니다. 집터를 지켜주는 땅의 신이 바로 터주인데요. 용인에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터주신에 해당합니다. 가족의 안녕과 농사의 풍요까지 관장해주는 신인데요. 장독대에 작은 항아리 안에 그의 수확한 벽씨를 담아두고 뚜껑을 덮은 다음에 이제 볏짚으로다가 곡갈 모양을 만들어서 덮어줍니다. 그 안에 벽씨는 언제 해결을 하냐면 7월 칠성날 꺼내서 밥을 해서 가족끼리 먹는데요. 만약에 외부인한테 그 밥을 먹이면 복이 밖으로 달아난다고 해서 가족끼리만 먹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터주 안에 벽씨는 가족끼리 먹고요. 그 다음에 수확을 한 새로운 벽씨를 넣어두는데 언제 넣어두냐면 10월 달에 상달 고사를 통해서 이 터주신한테 잘 대접을 하고 나서 그 안에 새롭게 이제 그 벽씨를 넣고 그다음에 볏짚도 새롭게 바꿔줍니다. 조왕신은 부엌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부뚜막에 놓인 이제 사기 그릇에 매일 정화수를 갈아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에게 우리 집을 잘 불로부터 구원할 수 있게 불로부터 지켜줄 수 있게 비는 신인데요. 그래서 부뚜막은 조왕신의 자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부뚜막이 앉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부뚜막이 없어졌죠. 거의 없어지고 이제 대부분 새로운 현대식인 싱크대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조왕신을 모시는 집이 지금은 많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조왕신은 또 그 음력 섣달 금음에 하늘에 올라가서 옥황상제한테 1년 동안 있었던 일을 고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력 섣달에 이 조왕신을 또 잘 대접을 하는데요. 어떻게 대접하냐면은 이제 다른 신보다 훨씬 더 이렇게 팥고물이 많이 올라간 팥시루떡이나 또는 이제 그 찹쌀 아니 찰엿을 이 부엌에다 딱 붙여 놓는다고 합니다. 조왕신이 입이 딱 붙어 가지고 옥황상제한테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그런 일을 할 수 없으면 이제 부엌에서는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조왕신이 그러면 안 되니까요. 이 조왕신 역시 지금은 찾기 힘든 가신에 해당합니다. 자, 문으로 들어오는 부정한 것들을 막아주는 게 문신인데요. 그래서 이 문신을 대접하기 위해서 문신의 역할을 하는 엄나무나 속꼬투레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대문 위에다가 달아 놓습니다. 여기 지곡동 한양수시 댁에서는 이제 그 속콧줄이랑 더불어서 엄나무도 있고요. 복조리도 있고 이 복조리 안에 쌀주머니를 같이 넣었다고 하는데요. 이 쌀주머니는 할미성 대동굿에서 복이랑 복을 주고 부정을 막아주는 이런 것으로 나눠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그 복을 들어오고 부정을 막아달라 이런 의미에서 같이 걸었다고 합니다. 자, 요런 문신도 있고요. 그 외에 인제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게 업갈인데요. 업신입니다. 업신은 재물을 불러 들여오는 역할을 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인제 업신도 많이 섬겼고요. 그 외에 이제 화장실에 있는 측신, 그다음에 외양간에 있는 외양신, 아기를 점지해 주는 삼신, 또 수명을 관장해 주는 재석신도 있고요. 자손의 수명과 재복을 많이 불러오는 요런 칠성신, 요런 분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근데 용인에서는 대체적으로 인제 신들이 많이 등장을 하지만 가장 많이 섬긴 신은 성조신, 터조신, 업신 이런 걸 섬겼는데, 이 터주하고 업신은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혼동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터주와 업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인제 어떤 분들은 이 업가리를 터주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네, 이러한 신들은 이제 현대식으로 개량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믿던 부모 세대가 돌아가시면서 그 며느리 세대에 와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다, 섬기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소멸되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일생 동안 인생의 중요한 단계마다 거행하는 의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평생의례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평생의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평생의례는 이제 대부분 관혼 상대랑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출생과 환갑을 더 겹쳐서 이렇게 6가지로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출생인데요. 귀한 아이를 얻는 출생이죠. 이 아이는 처음에는 이제 아이가 안 생길 때는 아이가 생기게 해 달라고 삼신할머니한테도 빌고 기저신앙에 이렇게 기대기도 하고, 이러다가 아이가 생길 기미가 보이면 이제 태몽으로다가 아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점쳐보기도 하죠. 그러다가 아이가 생기면 태교에 힘씁니다. 음식도 함부로 먹질 않고요.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제 처음에는 3-7일 동안 부정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금줄도 치고요. 그래서 아이가 잘 무사히 자라서 100 일까지 되면 처음으로 아이한테 100일 잔치도 벌여 주고 베풀어 주고, 그다음에 1 살이 되면 돌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여기 이 돌잔치의 백미는 돌잡이죠. 여기에 아이가 무엇을 잡느냐 이거에 따라서 아이가 뭐가 될지 미래를 점쳐보기도 합니다. 지금은 사라진 풍습인데요. 지금은 성인식으로 바뀌었습니다. 15세에서 20세 전후가 되면 성인이 되는 의식인 관례나 계례를 올렸는데, 남자는 이 관례가 끝나면 이제 자가 수여가 됐고요. 이름 대신에 이 자를 사용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당에 고하고 참석자들에게 절을 하고요. 어른들한테 술도 배웁니다. 여자들은 이제 어머니가 주관해서 머리를 올리고 비녀를 꽂았는데, 여자들의 성인식인 계례는 결혼과 더불어서 이 비녀를 꽂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계례만을 따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혼인이 이제 양가 어른들의 합의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됐죠. 그래서 얼굴도 모르고 시집 장가를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육례를 갖춘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육례는 이제 혼인을 하기 위한 6가지 절차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이제 내 주자 사례에 따라서 4가지 절차에 의해서 행해졌는데, 요즘은 조금 더 간소해진 경향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60년 만에 맞는 생일인 이제 회갑례입니다. 회갑은 우리 나이로는 61번째고요. 만으로 60번째 생일입니다. 환갑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 간지, 태어난 간지가 다시 돌아오는 간지다. 그래서 이제 환갑이라고 합니다. 환갑이 되면 마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온 가족들이 이제 새 옷을 다 해 입고 결혼식보다 크게 잔치를 벌였는데요. 예,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에 엄청나게 많은 음식들을 쌓아 놓고 절 받고 그다음에 이제 축하를 받았습니다. 옛날에는 60세까지만 살아도 오래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제 장수하셨다 이런 의미로다가 회갑잔치를 벌여 드렸는데요. 요즘은 60 세는 기본이죠. 100세 시대인데 이제 그래서 60세 환갑을 맞는 경우에는 이제 여행을 가는 것으로 대신하고 뭐 70세 생일인 고이나 요런 때에 많이 잔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례입니다. 죽은 자를 떠나보내는 상례인데요. 지금은 장례식장이나 병원에서 대부분 이 상례가 치러지고 있죠. 그다음에 또 상조에 가입해서 이 상조에서 나와서 거의 대부분의 일을 많이 해 주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별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1980 년대까지만 해도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평생의례 중에서 가장 엄숙하고 전통적인 요소가 많이 남아 있었던 상례지만 지금은 더 이상은 이런 상례에 해당하는 상여소리 같은 것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평생의례의 마지막은 제례입니다. 조상님들을 모시는 여러 가지 예절인데요. 이 제례는 설이나 추석, 한식, 단오 같은 때에 지내는 그 차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돌아가신 분의 기일에 지내는 기제사, 그다음에 5대조 이상의 조상님에게 지내는 시제가 있습니다. 이 차례는 집집마다 이렇게 명절이나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 지내죠. 그다음에 기제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이 많이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음력 10월 달이 되면 집집마다 이런 시제에 참가하려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용인에는 음력 10월 달에 이 시제, 용인에서는 시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시제에 참석하는 분들이 많고요. 지금 현재 여기 보시는 사진들은 예 올해 치러진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치러진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그 원삼 담양 전시집안처럼 간소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제례가 집대성한 문화축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제 포음문화제입니다. 포음문화제인데요. 2003 년도에 2003 년도 6월 달에 이달의 문화인물로 그 정몽주 선생님 탄생 666 주년을 맞이해서 문화인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인해서 이제 이 포은 정몽주 선생님의 정신을 기리는 포음문화제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2021 년까지 17 회까지 인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포옹문화제가 진행이 되었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대면을 해서 하는 문화제는 진행할 수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이제 비대면 문화제로 진행이 되어서 이제 성황리에 잘 마쳤는데 용인에서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제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축제이고요.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체험거리도 많이 있는 문화제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이 포옹 문화제를 더 크게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인제 마지막으로 용인의 이제 민속놀이와 축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는데요. 사실 축제는 산신제나 선앙제에서도 인제 축제로 많이 변화된 경우도 많이 있지만 놀이에서도 축제로 많이 발전한 것들도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인제 줄다리기를 살펴볼게요. 용인에서 가장 많이 행해졌던 놀이가 바로 줄다리기입니다. 지금도 줄다리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운동회 같은 경우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줄다리기는 정월 대보름에 행했던 대표적인 놀이입니다. 용인의 전 지역에 걸쳐서 놀았고요. 줄의 형태나 제작 방법 또는 경기 방법이나 줄의 처리 문제 등은 좀 마을마다 쪼끔 약간씩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줄다리기는 이제 풍년을 비는 농경 의식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현재는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줄다리기가 사라졌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인제 그 농촌을 떠나는 이농 현상에 따라서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줄다리기를 잡을 사람들이 없다. 그래서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유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 줄다리기를 하려면은 경비를 내야 되는데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 경비 문제 등의 이유로 대부분 지역에서 사라졌지만 그래도 용인의 줄다리기가 유명한 줄다리기가 있습니다. 250 년의 역사를 가진 이 남사면 지금은 남사읍이 됐죠. 남사읍 복무 2 리의 산정동 줄다리기도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남사읍에 있는 산정동 줄다리기는 줄다리기를 한 이후에 이 줄을 산 위에 있는 당집에 잘 보관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당집에 흰 족제비가 살고 있대요. 그래서 이 줄을 쓰는 쥐들의 접근을 막아주기 때문에 줄이 잘 보관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죽전에 줄보매기가 있었거든요. 줄다리기를 한 이후에 이 줄을 탄천에 그 물길을 막아서 농사를 짓는 물을 저수하는 데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탄천에 보를 막는 것은 이 탄천뿐만이 아니라 경안천에서도 이 보를 막았다는 얘기가 전해지는데요. 이 유림동에서 줄다리기를 한 것을 경안천에 보를 막는 데 사용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이 줄다리기는 지신밟기라든가 달맞이, 달집 태우기, 두레놀이, 오물고사 이런 것과 같이 이제 일련의 행사로 연결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행사랑 곁들여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행사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두레놀이에 해당합니다. 두레라는 거는 이제 농촌에서 힘든 농사일을 상부상조의 마음으로 공동으로 경작하는 일을 말하죠. 대부분 이제 논농사에서 사용이 되었는데요. 모를 심을 때는 혼자 심으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럿이 같이 심음으로 인해서 한결 더 일을 수월하게 하고 힘든 것도 힘들지 않게 하는 이런 작업이 바로 두레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수반되던 놀이가 바로 두레놀이에 해당합니다. 이 두레놀이는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각 마을의 두레패들이 모여서 기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 두레패들이 마주치면은 이제 서로 어느 팀이 더 센지 기싸움을 하면서, 기싸움에서 이기는 팀에게 이제 진 팀이 형님 대접을 하면서 배려를 했다고 합니다. 용인에서는 이제 양지면 대대리 한터 마을의 두레패가 이웃 마을의 예의를 받을 정도로 기가 셌다고 하고요. 기흥구에서는 이제 서천 마을의 두레패가 조금 유명했다고 합니다. 용인의 두레패는 아주 유명해서 예전에 한 150년 전쯤에 경복궁을 복원할 때 용인의 두레패들이 동원되어서 풍물을 칠 정도로 아주 유명했다고 하는데, 현재는 이제 두레는 거의 사라졌고요. 두레는 농기계의 현대화에 따라서 두레는 다 사라졌고요. 그다음에 그 두레 수반됐던 풍물만 남아서 이제 배감 농합이나 아니면 이제 몇 단체들이 남아 있고요. 마을의 어른들을 중심으로 이제 풍물 정도 치는 것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동해놀이입니다. 동해는 동네의 회라는 뜻입니다. 이 동네의 회를 태움으로 인해서 동네의 평안을 구하고 그다음에 일년의 농사를 풍요를 기원하는 이런 놀이가 바로 동해놀이인데요. 정월 대보름 전후로 행해지는 달집놀이에 해당합니다. 대보름을 보면서 풍요, 다산 이런 것들을 기원하고 마을 구성원들의 모병, 장수를 기원하는 놀이가 바로 동해놀이입니다. 덕성리 삼배울에서는 이제 우물고사, 길놀이, 달집 태우기, 줄다리기 이런 순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수지 신봉동의 정월 대보름 맞이 행사는 이제 각종 공연을 같이 겸해서 지역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용인 전 지역에서 동해놀이가 진행이 됐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대부분 사라지고 가장 크게 진행이 되는 곳이 바로 이제 산정동, 복무 1위의 산정동이나 아니면은 덕성리 삼배올의 동해놀이나 신봉동 경우가 여러분들이 가서 보실 만한 동해놀이에 해당합니다. 추석 날에 놀이 하면은 이제 대부분 어른들이 기억하는 것이 거북놀이에 해당합니다. 추석날 밤에 아주 밤새워 놀았던 놀이다. 우리 집 대청까지 부서졌다. 그 정도로 이제 심하게 놀았던 놀이인데요. 이 거북놀이는 경기도 충청도 일대에서 행해지다가 이제 거의 소멸되고, 지금은 경기도 이천의 대월초등학교에서 재현한 이제 거북놀이가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인에서도 이 거북놀이가 전 지역에서 행해졌는데요. 수순잎으로 만든 거북, 그다음에 이제 이 거북을 끌고 다니는 진라아비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우선은 마을 입구에서 이제 길놀이를 하고 난 다음에 우물고사 지내고서 그다음에 이제 가가오 방문합니다. 그래서 문 앞에서부터 들어갈 수 있느냐 물어보고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앞마당부터 마루로 부엌으로 장독대로 뒷마당으로 다 다니면서 축원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인제 그 비용을 받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놀이가 바로 이 거북놀이인데 가을철에 지진밟기와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는 놀이에 해당합니다. 지금은 그 용인의 전통 연희원에서 이제 고증을 받아서 용인만의 독자적인 거북놀이가 재현 중에 있습니다. 음력 7월 15일을 백중이라고 합니다. 온갖 과일이나 곡식이 연근다고 해서 백중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는 머슴들이 쉬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머슴들은 모내기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벼가 조금 자라서 이 우거지면은 풀이 나지 않을 때까지 이 논을 3번을 매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3번을 매고 나면 바로 이때 백중이 됩니다. 백중 때에 이제 일을 다 했으니까 호미를 씻는다. 그래서 호미 씻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날에 머슴을 부리는 집에서는 돈도 주고 어떤 경우에 이제 새 옷도 장만해 줍니다. 그럼 이 돈을 받은 머슴들은 어디로 가느냐? 장으로 가야죠. 장에 가서 이제 음식도 사 먹고 술도 사 먹고 이러는데 용인에서 그 백중에 벌어지는 장 중에 가장 큰 것이 용인의 백암 백중장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씨름이 크게 유행을 했는데요. 씨름에 송아지를 걸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송아지를 타러 이웃고장인 광주나 이천이나 안성 등에서도 이제 잔뜩 사람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정작 용인 사람들은 송아지를 못 타고 대부분은 이천에서 온 사람들이 송아지를 타갔다고 합니다. 네, 즐겁게 놀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사당패 공연까지도 보면서 이런 장의 흥을 돋구는 요소가 바로 이 백중장이었는데 요즘은 백중문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 약간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자, 이 정월 대보름부터 1월 1일 초부터 하는 가장 중요한 놀이 중에 하나가 윷놀이죠. 가정에서도 하고 마을에서도 하고 이제 마을에서 할 때는 마을마다 상품을 걸어 놓고 즐기던 놀이인데요. 그 원삼 독성리에서는 치비를 준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읍 서리에서는 송아지를 상품으로 받았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마을 주민 간의 화합을 이루기 위한 대표적인 놀이고요. 남녀노소 그다음에 실내나 실외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놀이가 바로 이 윷놀이에 해당합니다. 자, 요 놀이는 조금 특이한 경우인데요. 이동읍 묘봉리에서만 즐겼던 노동요이자 이제 놀이에 해당합니다. 이 묘봉리는 저수지가 없었던 때에는 물이 없었기 때문에 논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보리 타작을 하면서 이제 놀았던 놀이가 바로 탐행놀이인데 지금은 이제 실전이 된 것을 그 마을 주민들과 그다음에 이제 그 전승 단체가 합쳐서 이거를 재현하여서 공연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지경다지기라든가 지신밟기. 지경다지기는 집터를 다질 때 하는 놀이죠. 지신밟기는 정월 초에 이제 마을에 있는 집 안에 있는 가신들을 이렇게 잘 대접하는 놀이에 해당합니다. 지금은 70대 이상의 어른들 기억 속에서만 남아 있는 놀이인데 이 경안천 주변에서 그 답교놀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답교놀이도 지금은 기억하는 분들이 거의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놀이들이 도시화로 인해서 많이 사라졌는데요. 그래도 놀이 중에서 요즘 좀 반가운 것이 뭐가 있냐면 이제 새로운 주민들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주민들이 합세를 하면서 놀이가 이렇게 변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승이 되고 계승이 되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민속놀이에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것은 이제 처인선 문화재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릴게요. 용인의 지역 축제에 해당하는데요. 1232년에 몽골의 2차 침입을 승리한 것을 기념해서 김윤우 장군과 그때 희생됐던 처인 부곡민을 추모하는 문화 행사인 그 용인 문화축제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30회가 진행이 됐는데 이제 올해는 그 용인에서 경기도 체육대
전국 체조 경기도 체육대회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퍼레이드로 이 성화 체화를 하는데, 이 성화 체화식에 퍼레이드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구경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용인의 민속문화와 지역 축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랜 전통이 살아있는 용인의 민속들이 많이 있는데, 예, 여기에 여러분들도 자긍심을 되새기고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